저기요, 님은 세금 더 내세요. 요즘 부러운 사람한테 많이 쓰는 말이지. 그만큼 세금 내는 게 싫다는 거. 돈을 쓸 때는 물론 돈을 벌 때도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저축이자, 투자 이익까지 전부 세금. 그런데 이걸 줄일 방법이 있어. 바로 ISA, 투자, 절세,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러. 2016년에 생긴 건데 2021년에 한 번,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예정. 예금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 소득세 15.4% 떼잖아? 100만 원이면 15만 4천 원은 세금이란 소리지. 내 돈 안녕. ISA 계좌는 그런 세금이 없어. 200만 원까지 면제해주니까. ISA 계좌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은행이나 증권사 앱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어.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1인형은 계좌에 돈만 넣으면 금융사가 포트폴리오대로 알아서, 신탁형은 예금, 펀드, ETF 등 내가 뭘 할지 결정을 해. 그럼 금융사가 그대로 투자해주지. 중개형은 금융상품을 내가 직접 골라 사고 팔면서 운용하는 거야.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개형 가입자가 약 383만 명으로 신탁형과 1인형을 합한 수의 3.6배나 된대. 참고로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어. 구체적으로 ISA의 장점 나열해볼게. 일단 아까부터 말했던 비과세 혜택. 일반형은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, 서민형은 2배, 400만 원까지. 만약 내가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1인, 신탁, 중개 중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조건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지? 두 번째,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. 예를 들어볼게. 내가 주식으로 100만 원 손해, 미국 펀드로 300만 원 이익이라면 펀드에 15.4% 세금이 붙겠지? ISA는 300만 원 플러스에 100만 원 마이너스 총 200만 원 이익으로 쳐. 그럼 200만 원까진 비과세니까 세금 없음. 주식은 아무리 플러스라도 세금 없음. 세 번째,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에 얹어서 세금을 계산하잖아. 하지만 ISA라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, 추가해도 9.9%만 세금. 당장 하겠다고? 잠깐만, 살펴볼 건 보고 들어가야지. 첫째, 납입 한도가 있어. 1년에 2천만 원, 총 1억 원까지 가능. 꼭 꼬박꼬박 넣진 않아도 돼. 만약 첫해 500만 원을 넣었다면 2년 차에는 남은 한도 1,500만 원에 원래 한도 2천만 원까지 더해 3,500만 원 입금 가능. 둘째, 의무 기간이 있어. 3년. 중간에 해지할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해. 대신 원금 인출은 가능하니까 돈이 필요하면 원금만 인출하면 되겠지? 셋째,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개설할 수 없어. 넷째,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. 은행에서 신탁형 ISA로 예금도 운용하고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로 주식도 투자한다? 이건 안 돼. 다섯째, 이미 하던 주식 투자를 ISA 중개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일단 현금화를 해야 해. 주식을 통째로 ISA 계좌로 옮길 수는 없어. 제약은 좀 있지만 ISA가 핫한 데는 이유가 있어. 앞으로 더 좋아진대. 비과세 혜택을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,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, 1년 납입 가능 금액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. 그럼 총 한도는 2억 원이 되겠지?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만든대. 이건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투자이익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 예정.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유리하겠지? 이미 가입한 사람은 어떡하냐고? 가입했대도 괜찮아. 기존 고객도 바뀌는 룰을 적용해준대. 다만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있어. 만약 국회에서 오케이 진행시켜 하면 난 이렇게 해야지.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 개설하고 주식 투자로 이익 만들고 배당 받고 세금 혜택 야무지게 챙기고 만기 되면 다시 재가입해서 한 번 더. 내 전략 어때? 우리 같이 절세 꾹!